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21일 기해 두 번째 기사. 개국공신에게 연회를 베풀고 공신 녹권 등을 내리다. 편전에서 개국공신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각기 기공교서 한 통과 녹권, 금대, 은대, 옷감의 겉감과 안집을 차등에게 내려주고 시중 백응념, 조준에게는 고정립, 옥정자, 오경구를 특별히 내려주었다. 이날에 부마 흥안군 이재에게 성을 내려주어 종성과 같이 하도록 하였다. 태조 1년 9월 21일 기해 세 번째 기사. 환관의 제어, 불교의 배척, 여자의 외출 제한 등 12개 조목을 건의한 대사헌 남제의 상서문. 대사헌 남제 등이 상언하였다. 신등은 외람희도 용렬하고 어리석은 자질로서 헌사의 자리를 채우고 있으니 어찌 감히 잠자코 말을 하지 않아서 전하에 다스리기를 원하는 뜻을 저버리겠습니까? 삼가 좁은 소견을 조목별로 열거하여 아뢰오니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채택하여 시행하소서. 하나, 서북면은 나라의 울타리인 까닭으로 평양에 12글 설치하고 안주에 12글 설치하고 의주에 4이글 설치하고 이를 위하여 적임자를 뽑아 매 잉마다 1000호 1인을 두어서 그로하여금 사조를 훈련하게 하고 기계를 준비하게 하는데 사변이 없으면 농사에 돌아가게 하고 사변이 있으면 나와서 공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1000호 되는 사람으로 거기에 적임자를 뽑지 못하여서 을에 모두가 탐욕만을 부리고 직무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군사들을 침해해서 사역하기를 노예처럼 하고 농장을 많이 두고 있으며 딸이 있는 사람을 억눌러서 첩으로 삼는 등 한 몸의 욕심만 마음대로 행하니 군인이 각 호마다 도망해 흩어져서 국경을 넘어가게 됩니다. 원컨대 무죄가 있고 청렴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1000호를 삼아 사졸들을 훈련하고 기계를 수리하게 하고 감히 전과 같이 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수령이 감사에게 보고하여 엄격히 금지하게 하소서. 하나, 고려의 말기에 각도의 영을 내려서 쇠를 재련하여 병기를 만들게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뜻건대 서북면에서는 쇠를 재련하는 것이 예전보다 배나 되는데도 군기의 수량은 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듣건대 도평의사사로 하여금 도순문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매철 매달마다 정보하게 하고 그 한 달에 재련한 철물로서 제작한 군기의 수량을 상고하여 신문하게 하여 잘한 사람은 권장하고 잘못한 사람은 징벌하게 하소서. 하나, 옛날에는 여자가 이미 시집을 간 경우에는 부모가 죽었으면 근친하는 의리가 없었으니 그 근엄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고려의 말기에 풍속이 퇴폐해져서 사대부의 아내들이 권세 있는 집안에 찾아가 아련하면서도 태연히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 식견이 있는 사람은 이를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문무 양반의 부녀자들은 부모, 친형제, 친자매, 친백부, 친숙부, 친외숙, 친이모를 제외하고는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여 풍속을 바로잡으소서. 하나, 3대 이래로 유학의 도가 박지 못하온데 진나라의 분서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한나라 명제 때에 이르러 불교가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왔는데 초왕 영이 가장 먼저 이를 좋아했으나 마침내 단양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양나라 무제는 이를 가장 독실히 믿었으나 대성에서 굶주림을 면하지 못하였으며, 불도징은 조나라를 능히 보존하지 못하였고, 구마라즙은 진나라를 능히 보존하지 못하였고, 지공은 원나라를 능히 보존하지 못했으니 역대의 군주가 그 교를 공경하여 능히 그 복을 누린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동방으로 말한다면 신라가 불교에 미혹하여 그 재력을 다 없애서 탐묘가 민가의 절반이나 되더니 마침내 나라가 망하는 데 이르게 되었고, 고려의 의종은 해마다 3만 명의 중들을 공양하였고 달마다 10여 곳의 절에 다녔으나 마침내 임천에서 탄식함이 있었으며, 공민왕은 해마다 문수법회를 개최하고 보호와 나옹을 국사로 삼았는데 보호와 나옹이 모두 사리가 있었지만은 나라의 멸명을 구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일로 미루어 생각한다면 불교의 인과 응보의 설은 믿을 것이 못됨이 명백합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불교의 청정과욕을 흠모하려 한다면 선왕의 공묵무의 사상을 본받을 것이고, 불교의 자비불사를 본받으려 한다면 선왕의 능히 관인하고 능히 호생하는 덕을 생각할 것이고, 불교의 인과응보의 설을 두려워한다면 선한 자를 상주고 악한 자를 처벌하고, 죄 가운데 의심나는 것은 경하게 처벌하고 공 가운데 의심나는 것은 중하게 상주는 것으로 규범을 삼을 것입니다. 이같이 한다면 다만 백성들만 그 은택을 입을 뿐만 아니라 천지 귀신도 또한 몰래 돕게 될 것입니다. 하나, 밭을 손질하는 사람은 반드시 풀을 뽑고 집을 짓는 사람은 반드시 터를 다지니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도 마땅히 환난을 미연에 없애서 나라의 기틀을 영세토록 전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고려 왕조의 후손을 강화와 거제에 나누어 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현에 뒤섞여 사는 사람이 있으니 만일에 무례배 가운데 왕씨인 것을 구실로 삼아 난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그들을 보전하는 방책이 못됩니다. 원컨대 모두 강화와 거제에 두어서 미리 방비하게 하소서. 하나, 몸소 근검함을 실행하는 것은 다스림을 이루는 근본입니다. 띠로 지붕을 잇고 흙으로 계단을 만든 것은 요임금의 검소함이요, 소박한 음식과 허름한 옷은 우임금의 검소함이니,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당나라 요임금과 하나라 우임금을 모범으로 삼는다면 어찌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을까 걱정하겠습니까? 원컨대 담당 관원으로 하여금 여러 창고에 전곡을 관장하게 하여 그 1년 동안 출납하는 수량을 헤아려 그 용도를 절약하게 하고,
금과 은은 또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니 함부로 낭비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 중관과 엄수는 국문을 지키고 소재하는 것이 곧 그 직책입니다. 진나라 한나라 이래로 환관의 환란은 전적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환하게 볼 수가 있는데, 혹은 구변이 좋고 아첨을 잘함으로써 군주를 미혹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군주의 총명을 가리움으로써 나라를 그릇되게 하기도 하였으니 화란에 일어남은 진실로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하늘이 주신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성품과 난리를 평정하고 반정하는 재주로서 경사를 널리 보셨으니 환관을 제어하는데 반드시 그 방법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법을 만들지 않으면 뒷날에 폐단이 뜻하지 않는 기회에 발생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그들 가운데 근실하고 조심성 있고 유약한 사람을 뽑아서 2번으로 나누어 매 한 번마다 각각 15인씩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 국문을 지키고 소재하는 역사를 맡기고, 그 나머지 경험이 많고 간사한 사람은 일체 모두 내치시어 근시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 군자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 하는 것은 군주의 지극한 덕입니다. 군자가 측근에 있으면 인의의 설과 도덕의 의론을 항상 귀에 접하게 되어 훈도되고 점차 감화되어 날로 고명한 지경에 이르게 되지만은, 소인이 측근에 있으면 비루한 말과 달콤한 말의 청탁이 때때로 시행될 수 있고, 아첨하는 간사한 계획이 때때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날로 총명을 가리워 어두워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고금의 칠한 흥망의 기틀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날마다 여러 현인을 접견하여 정치하는 방법을 강론하시고, 여러 소인과 부녀자들을 날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 궁중의 역사를 맡은 사람은 예전에는 정원이 있었는데 고려의 말기에는 그 수효가 제한이 없어서 늠료를 소비함이 너무 많았으며 폐단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원컨대 각 전에 역사를 맡은 사람을 적당히 헤아려 수효를 정한 외에는 모두 농사에 돌아가도록 허락하여 그 비용을 덜게 하소서. 하나, 귀신의 돈은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주게 되니, 사람이 덕을 닦지 않고 번거롭게 자주 제사 지내는 것이 무엇이 이익되겠습니까? 옛날에 천자는 천지에 제사 지냈고, 제후는 산천에 제사 지냈고, 대부는 오사에 제사 지냈고, 사서인은 조부와 아버지에게 제사 지냈는데, 각기 당연히 제사 지낼 만한 것에 제사 지낸 것이니 어찌 스스로 착한 일을 하지 않고서 오로지 귀신만 섬겨 그 복을 얻으려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원컨대 지금부터는 제사에 예전에 기재되어 도리상 마땅히 제사 지내야 될 것을 제외하고서 그 외에 부정한 제사는 일절 금단시켜 이로써 일정한 법으로 삼고, 이를 어긴 사람은 엄격히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 내탕고의 출납은 옛날에는 무릇 국내에 용도가 있으면 임금이 내알자에게 명하여 승지에게 전하고,
승지가 다시 임금의 앞에서 아뢰고서 왕패를 서명받아 내려주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 제도입니다. 고려의 말기에는 내알자가 왕패를 직접 내렸으나 승지는 알지 못하게 되니 어찌 속이는 패단이 없겠습니까? 원컨대 지금부터는 무릇 국내의 용도는 승지가 친히 품위하여 도평의사사에게 내려 천일의 패단을 고치게 하소서. 하나, 나라에서 중하게 여기는 것은 군사에 있으므로 군사를 장악하고 군사를 출동하면은 각기 그 직책이 있는 것이니 옛날의 제도입니다. 요 사이는 각도의 절제사들이 주, 부, 군, 현에 바로 통첩하여 그 기선군과 육수군과 여러 가지 역사를 하는 사람을 모두 뽑아내어 서울로 가게 하는데 혹시 왜구가 갑자기 이르게 되면 누가 능히 이를 방어하겠습니까? 원컨대 여러 도의 절제사들로 하여금 도평의사사에 정보하게 하여 임금의 윤허를 받아 행위하면 그제야 징발을 허락하도록 하고 그 바로 통첩하여 사람을 뽑아내는 것은 일절 모두 금단하게 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본부로 하여금 살펴서 다스리게 하소서. 태조 1년 9월 21일 기해 네 번째 기사. 개국공신의 부인들에게 현비전에서 잔치를 베풀다. 현비전에서 개국공신의 여러 부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태조 1년 9월 2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절비의 기일이므로 조회를 정지하다. 임금이 절비의 기신인 까닭으로서 조회를 정지하였다. 태조 1년 9월 24일 이민 첫 번째 기사. 학교, 수령, 의창, 향리 등 22개 조목에 대한 도평의사사의 상언. 도평의사사의 백응념, 조준 등이 22조목을 상언하였다. 하나, 학교는 풍화의 근원이고 농상은 의식의 근본이니 학교를 일으켜서 인재를 양성하고 농상을 권장하여 백성을 잘 살게 할 것이며, 하나, 수령은 전야가 황폐되고 개간되는 것과 호구가 증가되고 감손되는 것 등의 일로서 출척할 것이며, 하나, 신구 수령이 교대할 즈음에 일이 많이 해이해지니 지금부터는 서로 해유를 주고받은 후에 임지를 떠나게 할 것이며, 하나, 복명사인과 군관, 민관은 관에서 미곡을 급여하고 말을 주는 것이 양부로부터 이하의 관원에까지 모두 정해진 수효가 있으니 이로써 일정한 법으로 삼게 할 것이며, 하나, 각 도에서 경의에 밝고 행실을 닦아서 도덕을 겸비하여 사범이 될 만한 사람과 식견이 시무에 통달하고 재주가 경제에 합하여 사공을 세울 만한 사람과 문장에 있고 필차를 전공하여 문한의 임무를 담당할 만한 사람과 형률과 산수에 정통하고 행정에 통달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책을 맡길 만한 사람과 모계는 도략에 깊고 용맹은 삼군에 으뜸 가서 장수가 될 만한 사람과 활쏘기와 말타기에 익숙하고 봉술과 석척에 능하여 군무를 담당할 만한 사람과 천문, 지리, 복서, 의학 등 혹
한 가지라도 기회를 전공한 사람을 자세하게 방문하고 재촉하여 조정에 보내어서 발탁 등용하는 데 대비하게 하고, 서인 가운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고 농사에 힘쓰는 사람에게는 조세의 반을 감면하여 주어 풍속을 권장할 것이며, 하나 민정은 16세로부터 60세에 이르기까지 역을 맡게 하는데 10정 이상이면 대호가 되고 5정 이상이면 중호가 되고 4정 이하이면 소호가 되게 하여 정을 계산하여 백성을 등록시키고, 만약 요역이 있으면 대호는 한 명을 내고 중호는 둘을 합하여 한 명을 내고 소호는 셋을 합하여 한 명을 내어 그 역을 고르게 할 것이며, 만약 유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유를 묻고 더욱 불쌍히 여겨 구휼을 가하여 완취하게 할 것이며, 하나 의창의 설치는 본래 곤궁한 사람을 진휼하기 위한 것이니 매양 농사철을 당하여 먼저 곤궁한 백성들에게 양식과 종자를 주는 때 반드시 두량으로 하고, 추수 후에는 다만 본수량만 바치게 하고, 그 출납하는 수량은 해마다 마지막 달에 3사에 보고하게 하고, 그 수령으로서 두량으로 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유한 사람에게도 아울러 주는 자는 죄를 논단하게 할 것이며, 하나 여러 주의 향리 가운데 과거에 오르거나 공을 세운 사람 외에 본조의 통정 이하의 향리와 고려 왕조의 봉익 이하의 향리는 모두 본역에 돌아가게 할 것이며, 하나 수령은 때때로 민전을 답험하고 가을에 가서 손실을 자세히 갖추어 써서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적당히 헤아려 조세를 감면하게 할 것이며, 하나 각 관 역마다 마필의 상중하 3등의 수효를 관의 벽에 써서 붙여두고 복명을 받고 사신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공역서에 마부를 상고하여 험증한 뒤에 채송을 하게 할 것이나, 도관찰사와 도절제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복명을 받고 사신으로 가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주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나 주, 부, 군, 현에서는 죄수의 정상을 도관찰사에게 진술을 보고하여 형률에 의거하여 죄를 결정하고, 사형죄 이상은 도평의사사에 보고하여 임금에게 계문하여 명령을 받아 결정하게 할 것이며, 하나 문선왕의 석전제와 여러 주의 성황의 제사는 관찰사와 수령이 재물을 풍성히 하고 깨끗하게 하여 때에 따라 거행하게 할 것이며, 공경으로부터 하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묘를 세워서 선대를 제사하게 하고, 서인은 그 정침에서 제사 지내게 하고, 그 나머지 부정한 제사는 일절 모두 금단할 것이며, 하나 복명사인 외에 관 역을 빌려 유숙하는 사람에게는 관에서 미국을 주지 못하게 할 것이며, 복명사인과 수령이 연음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인하여 때 아닌 사냥을 금단하게 할 것이며, 하나 무릇 주상자는 부모가 빈소에 있을 때에는 조석으로 울며 제사하고 밖에 나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나 각 도와 각 주에서는 그 노정을 헤아려 원관을 짓거나 수리하여 나그네에게 편리하게 할 것이며, 하나 제인과 화척은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농업을 일삼지 않으므로 배고픔과 추위를 면하지 못하여 상시 모여서 도적질하고 소와 말을 도살하게 되니,
그들이 있는 주군에서는 그 사람들을 호적에 올려 토지에 안착시켜 농사를 짓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죄 주게 할 것이며, 하나 외방에 부유하고 세력이 있는 집에서는 양민을 슬그머니 차지하여 자기의 사역꾼으로 삼으니 청하옵건대 찾아내어 억지로라도 등록시켜 부역에 이바지하게 할 것이며, 하나 무릇 중이 되는 사람이 양반의 자제이면 닷새 배 100피를, 서인이면 150피를, 천인이면 200피를 바치게 하여 소재한 관사에서 이로써 관에 들어온 배의 숫자를 계산하여 그제야 도첩을 주어 출가하게 하고, 제 마음대로 출가하는 사람은 엄격히 다스리게 할 것이며, 하나 공사의 전물 가운데 잠오전은 이식을 정지하게 하도록 이미 일정한 제도가 있는데, 무식한 무리들이 이자 중에다 이자를 붙이니 매우 도리에 어긋납니다. 지금부터는 연월이 비록 많더라도 일전에 본전에 일전의 이자를 더 받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나 중들이 중앙과 지방의 대소관리들과 결당하여 혹은 사사를 건축하기도 하고 혹은 불서를 인쇄하기도 하며 심지어 관사에까지 물자를 청구하여 백성들에게 해가 미치는 것이 있으니 지금부터는 일절 모두 금단할 것이며, 하나 바다와 육지에서 싸울 때 쓰는 무기를 수리하고 점검하여 뜻밖의 변고에 대비하게 할 것이며, 하나 시위군과 기선군은 상번과 하번으로 나누어 윤번으로 할 것입니다.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태조 1년 9월 24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올량하백에 의복을 하사하다. 올량하백에 의복을 내려주었다. 태조 1년 9월 2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내정에서 격구하다. 임금이 내정에서 격구하였다. 태조 1년 9월 2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백응념 등이 여러 왕자들에게 규정된 과전 외에 전지를 더 주도록 청하다. 좌시중 백응념, 우시중 조준, 문하 실랑 찬성사 김사형, 정도전, 판중추원사 남은 등이 아뢰었다. 왕자 제군들은 의복, 거마, 추종을 갖추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며 용도를 넉넉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니 비옵건대 본과 외에 전지를 더 내려주소서. 임금이 조용히 잠저 때의 일을 이야기하고는 인하여 말하였다. 본과 100여 결만 가지고도 또한 배고프고 추위에 떨게 되지는 않을 것인데, 만약 또 더 준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말하기를 내가 자기 아들에게 사정을 쓴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경기지방에 전지가 한정이 있으니 어찌 함부로 줄 수 있겠는가. 경등이 만약 더 주고자 한다면 공신들에게 먼저 더 주고 그 예로서 왕자들에게 미치게 하면 옳겠지만은 당지 왕자만으로서 이를 말한다면 옳지 않다. 남은이 아뢰었다. 여러 공신들은 과전 외에 이미 사전을 받았으니 왕자들에게 더 주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습니까? 임금이 남은에게 눈짓하면서 말하였다. 내가 공신에게 사전했으니 또한 여러 아들에게도 사전하란 말인가? 조금 후에 임금이 조용히 말하였다.
내가 옛날에 신하가 되었을 적에 또한 사전을 받았는데 모두 돌이 많고 메말라서 쓸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 지금 공신의 사전은 마땅히 비옥한 땅을 골라서 주어야 할 것이다. 태조 1년 9월 2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대사성 유경에게 대학 연의를 강론케 하다. 임금이 전상에 앉아 대사성 유경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대학 연의를 강론하게 하였다. 태조 1년 9월 27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조견, 한상경, 임원충, 황거정, 한충, 민여익 등을 개국공신에 추록케 하다. 도평의사사에게 교서를 내렸다. 상장군 조견, 우승지 한상경, 판선공감사 임원충, 판군기감사 황거정, 대장군 장사정, 한충, 병조의랑 민여익은 개국 초기에 또한 각각 공이 있으니 조견은 윤호의 예에 의거하고 나머지 사람은 안경공의 예에 의거하여 모두 개국공신의 칭호를 내려주고 포상을 거행하게 하라. 태조 1년 9월 2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개국공신이 여러 왕자들과 왕윤동에서 회맹한 내용. 개국공신들이 왕세자와 여러 왕자들과 회동하여 왕윤동에서 맹세하였다. 그 맹약을 기록한 문서에 이러하였다. 문하좌시 중 백응념 등은 감히 황천후토와 송악, 성황 등 모든 신령에게 고합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대명을 받자 왔으므로 신등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큰 왕업을 이루었습니다. 이미 이를 같이 했으므로 함께 한 몸이 되었으니 다행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처음은 있지만 종말은 있기 드물다고 하여 옛날 사람이 경계한 바 있습니다. 무릇 우리들 일을 같이 한 사람들은 각기 마땅히 임금을 성심으로 섬기고 친구를 신의로 사귀고 부귀를 다투어 서로 해치지 말며 이익을 다투어 서로 꺼리지 말며 다른 사람의 이간하는 말로 생각을 움직이지 말며 말과 얼굴빛의 조그만 실수로 마음의 의심을 품지 말며 등을 돌려서는 미워하면서도 얼굴을 맞대해서는 기뻐하지 말며 겉으로는 서로 화합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멀리하지 말며 과실 있으면 바로잡아주고 의심 있으면 물어보고 질병이 있으면 서로 부조하고 환난이 있으면 서로 구원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대대로 이 맹약을 지킬 것이니 혹시 변함이 있으면 신이 반드시 죄를 줄 것입니다. 태조 1년 9월 28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개국공신의 자손들이 충효기회를 맺고 왕윤동에서 회맹하다. 개국공신의 자손과 동생과 사위들이 충효기회를 맺고 왕윤동에서 회맹하였다. 태조 1년 9월 3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천둥과 번개가 치다. 서운관 관원들과 종묘를 지을 자리를 논의하다. 천둥과 번개가 쳤다.
임금이 서운관의 관원을 불러 종묘를 지을 땅을 물으니 서운관 관원이 아뢰었다. 성 안에는 좋은 땅이 없고 고려 왕조의 종묘가 있던 예터가 가장 좋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망한 나라의 예터를 어찌 다시 쓰겠는가? 판중추원사 남은이 아뢰었다. 그 옛 궁궐을 헐어버리고 그 옛 땅을 파내고 새 종묘를 고쳐 짓는다면 어찌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또한 고려 왕조의 종묘가 있는 골에 소나무를 베지 말라. 태조 1년 10월 1일 기우 첫 번째 기사. 많은 비가 오고 천둥이 치다. 큰 비가 오고 천둥이 쳤다. 태조 1년 10월 1일 기우 두 번째 기사. 시중 조준이 전세 수납을 감면하고 이를 위해 조관을 파견할 것을 청하다. 시중 조준이 아뢰었다. 신이 듣건대 금년에 밭곡식이 풍년이 들지 않았다고 하니 마땅히 전세의 징수를 가볍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갓 명령만 내리고 실지의 효과가 없다면 도리어 간사한 이속의 농간만 되고 백성은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원컨대 특별히 조관을 파견하여 밝게 바로잡아 시행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금년의 논밭의 곡식이 충실하지 못하다면 강릉도 삭방도 등의 도에는 노는 적고 밭은 많으니 더욱 감면을 하도록 하라. 태조 1년 10월 2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대서성 유경에게 대학 연의를 강론케 하다. 대서성 유경이 나와서 대학 연의를 강론하였다. 태조 1년 10월 3일 신해 첫 번째 기사. 대간에서 한상경 등 7인의 개국공신 추록을 반대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대간이 연명하여 상소하였다. 전하께서 즉위하셔서 공신을 3등급으로 정하여 이미 상록과 녹권을 내리신 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또 우승지 한상경 등 7인을 공신이라 일컬으니 신등은 극이 의혹이 생깁니다. 또 그 조그마한 공로를 기록하여 공신으로 삼는다면 여러 해 동안 노고하면서 시위한 인사로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실망할 것이오니 7인의 공신 칭호를 없애기를 청합니다. 더군다나 병조 의랑 민여익은 정몽주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마땅히 죽어서는 안 될 것인데도 죽었다고 했으니 그가 정몽주에게 편든 것이 명백합니다. 마땅히 공신의 반열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남은에게 일렀다. 공신은 나와 경등만이 아는 바인데 대간이 어찌 알겠는가? 또 민여익이 정몽주가 죽던 날에 손흥종과 더불어 의논하여 이문을 급작스레 만들어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어서 경과 조준 등으로 하여금 살게 했으니 그 공이 작지 않은데 어찌 정몽주가 마땅히 죽어서는 안 된다고 즐겨 말했겠는가? 비록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하가 임금에게 청하지도 않고서 대신을 제 마음대로 죽였는데 누가 마땅히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또 정몽주가 죽은 후에 여러 군사부의 군관 등이 사직의 대계를 위하여 글을 올려
정몽주와 그 일당들에게 죄주기를 청하였는데 그 글에 서명한 사람들은 위태하고 의심스러운 시기에 있어서도 나에게 뜻을 두었으니 또한 칭찬할 만한데 또 하공신이라 일컫고자 하니 대성에서 가히 이를 그만두게 해야 할 것이로다. 이어서 대성에 교지를 내렸다.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 태조 1년 10월 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천둥이 치고 비가 오다. 천둥이 치고 비가 왔다. 태조 1년 10월 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대사성 유경에게 대학 연의를 강론케 하다. 임금이 전상에 앉았는데 대사성 유경이 앞에 나아가서 대학 연의를 강론하였다. 태조 1년 10월 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공이 있어 자급을 올려준 군관의 고신에 서경치 않은 대간을 힐문하다. 임금이 조준, 남은 등에게 일렀다. 위성을 폐하고 다시 왕씨를 임금으로 세울 때에 휘하의 군관이 시위한 공이 있었고 내가 왕위에 오를 때에 시위한 공도 또한 작지 않았다. 그런 까닭으로 모두 관직을 한 계급씩 승진시켰는데 대성에서 고신에 서경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태조 1년 10월 9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개국공신에 칭호를 내리다. 개국공신에 칭호를 내렸는데 1등은 좌명개국이라 하고 2등은 협찬개국이라 하고 3등은 익대개국이라 하였다. 태조 1년 10월 9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유원정, 박이중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자초를 왕사로 삼다. 유원정을 중추원 부사로 삼고 박이중을 예문춘추관 학사로 삼고 대성의 난관을 모두 채천하고 중자초를 봉하여 왕사로 삼았다. 태조 1년 10월 9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유만수, 최영지 등을 원종 공신으로 포상토록 도당에 명하다. 도평의사사에 교지를 내렸다. 전 문화평리 유만수, 참찬 문화부사 최영지, 전 판자해부사 최단, 참지문화부사 김입견, 전 밀직사 조임, 판개성부사 윤사덕, 상의중추원사 황희석, 전 지밀직사사 안주, 도흥, 전 양광도 병마도절제사 유교, 상의문화부사 정요, 전 한양윤 이빈, 전 안주목사 이승원, 전 광주등처 병마절제사 최운해, 전 동지밀직사사 이무 김수익, 전 개성윤 구성로, 상의준추원사 이인수, 전 밀직부사 정자규, 전 광주등처 병마절제사 권화, 전 청주절제사 왕승귀, 상의중추원사 곽충보, 전 전주절제사 진을서, 중추원 부사 이의, 전 강릉절제사 이옥, 중추원 부사 기물기 등은 내가 장수가 되었을 때부터 오랫동안 휘하에 있으면서 힘든 일에 종사하고 적군을 방어하여서 험하고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공로가 가석하다. 또 정몽주 등이 국권을 마음대로 부려 대간을 몰래 부추겨 화란을 부채질하여 장차 내 몸에까지 화를 미치게 하려고 꾀했는데, 이에 항거하는 소장을 올려 정몽주와 그 당여들에게 죄주기를 청하여 간사한 계획을 와해시켜 오늘날이 있게 하였으니 그 충성심은 칭찬할 만하다. 마땅히 모두 원종공신이란 칭호를 내려야 할 것이다. 그 동지 중추원사 박영충은 한양윤으로 나가 있었고, 상장군 윤방경은 그때의 어머니 상사를 당하여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는 반열에 있지 않았지만은 한때 연고로 그 옛날의 공로를 버릴 수는 없으니 공신의 칭호를 또한 위와 같이 하고 포상의 은전은 맡은 관원이 잘 의논하여 거행하라. 태조 1년 10월 9일 정사 네 번째 기사. 태묘 조성 도감을 설치하다. 태묘 조성 도감을 설치하였다. 태조 1년 10월 9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이주에 명하여 작고한 백응념의 부모에게 추증토록 하다. 이주에 명령하여 공신 백응념의 고비를 추증하게 하였다. 태조 1년 10월 9일 정사 여섯 번째 기사. 최윤수, 황보계 등 213명을 원종 공신에 책록하도록 도당에 명하다. 도평 의사사에 교지를 내렸다. 의흥 친군 첨절제사 최윤수와 정주도호부사 황보계 등 213인도 또한 조정 안에서 근로하기도 하고 밖에서 분주하기도 하여 세월이 오래되었으니 내가 매우 이를 장하게 여긴다. 흉악한 무리들이 결당하여 변란이 어느 때 일어날런지 예측할 수 없었는데, 이에 능히 의에 따라 그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여 흉악한 무리들이 복죄했으니 노고와 공적을 마땅히 상줄만 하다. 그 공신의 칭호와 포상의 은전을 맡은 관원이 거행하라. 태조 1년 10월 10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수창궁에 거둥하다. 임금이 수창궁에 거둥하였다. 태조 1년 10월 10일 무오 두 번째 기사. 이조전서 유양이 문무양반의 정안을 시행토록 청하니 윤허하다. 이조전서 유양 등이 상언하였다. 문무양반의 정안을 시행한 것은 그 법이 오래되었는데 근년에 폐지되어 없어졌습니다. 지금 건국 초기를 당하여 진실로 마땅히 거행해야 될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 1년 10월 11일 기미 첫 번째 기사. 탄신일이므로 사형과 유형 이하의 죄인을 사면하고 네 가지 사항을 도당에 하교하다. 임금이 탄생일이므로 여러 신하들의 조하를 받고 사형과 유형 이하의 죄를 사면하였다. 네 가지 일을 도평 의사사에 하교하였다. 하나, 사람은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장시키는 마음을 얻어서 나는 까닭으로 마땅히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장시키는 마음에 따라서 백성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백성을 측은히 여기는 정사를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나라 고조가 혁명하여 공신을 봉하는 날에 옹치도 봉하게 되어
여러 사람의 의심이 풀리고 한나라의 기틀이 안정되었으니 내가 진실로 본받고자 한다. 편직된 고려 왕조의 신하들이 어찌 모두가 사면하지 못할 죄이겠는가? 지금 죄가 중한 사람은 외방에 종편하여 안치하고, 죄가 경한 사람은 경외에 종편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니, 그 고려 왕조의 종실 이외 사람을 분간하여 아뢰도록 할 것이다. 하나, 안으로는 도당, 대성과 밖으로는 절제사, 안념사에서 주현의 관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자애로 백성들을 무육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니 이것이 곧 인정이다. 초창기에 법제가 갖추어지지 못한 시기를 당하여 어찌 갑자기 말무로써 능히 풍속을 바로잡겠는가? 또한 예전의 나쁜 풍속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하는 시기를 당하여 어찌 이미 지나간 일을 책잡을 수 있겠는가? 공자는 말하기를 전에 한 나쁜 짓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원망이 적어졌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물이 스며들듯 점차로 행하는 참소와 때가 끼듯 서서히 헐뜯는 하소연을 시행하지 않으면 명철하다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금부터 현신하여 고소하거나 소장을 내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과 모반, 대역은 즉시 당연히 수리해야 되겠지만 풍문으로 고활하는 것은 곧 풍속을 무너뜨리고 교화를 어지럽게 하는 근원이 되므로 마땅히 수리해서는 안 될 것이니 이를 어긴 사람은 징계할 것이다. 안으로는 종실의 자제와 밖으로는 대소신료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엄격하게 징벌하고 단연코 용서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하나, 환과 고독은 옛날 선대의 현철한 군주가 인정을 먼저 베푼 바인데 무릇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방리에서 먼저 이 무리들에게 미치게 하니 내가 심히 민망히 여긴다. 모름지기 면제해야 될 것이니 역사를 감독하는 사람이 만약 나의 뜻을 본받지 않음이 있으면 맡은 관원은 이를 규찰하여 다스릴 것이다. 하나, 서경에 이르기를 죄가 의심나는 것은 경한대로 따른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죄는 처자에게 미치게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무진년 정월부터 고려 왕조의 말기에 이르기까지 주살당한 사람들의 속공 노비나 가사 노비는 의당 처자들에게 돌려주어 여생을 보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니 마땅히 죄상의 경중을 분간하여 아뢰을 것이다. 이날 시좌궁으로 돌아와 중 200명을 궁중에서 공양하고 왕사 자초를 청하여 선을 설법하게 하였는데 현비가 뒤에서 발을 들이우고 이를 들었다. 자초가 능히 종지를 해설하지 못하니 중들 가운데 탄식하는 사람이 있었다. 태조 1년 10월 12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우현보 등 30인을 외방 종편시키고 이첨 등 30인을 경외 종편시키다. 우현보, 이색, 설장수 등 30인을 외방에 종편하고 이첨, 허응 등 30인을 경외에 종편하였다. 태조 1년 10월 12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부세의 경감과 검소한 생활을 강조한 공부상정도감의 상서문. 공부상정도감에서 상서하였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문득 국가를 차지하시고 왕위에 오르신 초기에 맨 먼저 신등에게 명하여 고려 왕조 공안에서 세입의 다과와 세출의 경비를 상고하여 손익을 짐작하여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제거하고 일정한 법을 세우게 하셨으니 실로 백성의 복인 것입니다. 신등이 가만히 듣자옵건대 나라를 보전하려면 반드시 먼저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고 백성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먼저 용도를 절약해야 된다고 하니 검소를 숭상하고 사치를 제거하는 이 일은 용도를 절약하는 큰 것이며 부세의 징수를 경감하고 폐단이 있는 법을 고치는 일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큰 것입니다. 옛날에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토지의 생산을 헤아려 그 공부를 정하고 재물의 수입을 헤아려 그 용도를 절약하였으니 이것이 경상의 법입니다. 물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이것에 삼가야만 되는데 하물며 창업의 초기이겠습니까? 고려의 태조는 태봉의 사치 포학한 뒤에 일어나서 공검하고 전용하는 것으로 법을 후세에 전했는데 겨우 두 서너대가 되어 광종이 이를 계승하자 사치를 극도로 하여 궁실과 의복, 음식이 제도에 지나쳐서 그 1년에 소비한 것이 태조의 10년간의 용도가 되었으니 이른바 양박한 것에 법을 만들어도 그 폐단은 오히려 탐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기에 와서는 더욱 그 욕심을 극도로 내어 여러 번 그 제도를 변경하여 세입을 증가시켰지만 그러나 혹은 토목의 역사에 소모하기도 하고 혹은 불신의 숭봉에 다 없어져서 부고에 남은 물건이 없었고 국가의 용도가 넉넉하지 못하였으므로 일정한 공부 외에 또 부당한 징수를 가하여 마침내 백성이 곤궁하고 재물이 흩어지게 되어서 나라가 망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화를 혁신하는 시기를 당하여 진실로 마땅히 고쳐서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신등이 삼가 예전 전적을 상고하여 토지의 물산을 분변하여 공부의 등급을 마련해서 전에 액수를 적당히 감하여 일정한 법으로 정하고 그 철따라 나는 물건으로서 일정한 공부가 될 수 없는 것은 일정한 공부의 외에 연록하고 이를 명칭하여 별공이라 했으니 귤과 유자의 유와 같은 것이 이것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위에서 취하는 것을 부라 하고 아래에서 바치는 것을 공이라 하여 이를 취하되 그 제도에 지나치지 아니하고 이를 바치되 그 법도를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이 성인이 공부를 만든 뜻입니다. 대저 아첨하는 신하는 과중하게 징수하여 군주의 욕심을 조장하는데 군주가 깨닫지 못하고서 나라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종말에는 해가 되는 줄을 알지 못하니 다만 군주가 이를 일찍이 분변해야만 될 것입니다. 역경에 이르기를 제도로서 전용하여 재물을 손상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해롭게 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대개 용도를 절약하게 한다면 적게 취하여도 남음이 있을 것이고 용도를 사치하게 한다면 과중하게 징수하여도 넉넉지 못할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절약하고 검소하여 시종토록 변하지 않으시고 용도를 절약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여 만세의 가법을 삼게 하소서. 지금 정한 바에 공부의 액수를 갖추어 기록하여 책을 만들어서 장계와 함께 올리오니 비옵건대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영구히 성법으로 삼게 하소서.